자,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 최고 세율을 3년 전 수준으로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.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 세율을 원상 복귀시킨 건데요. 자, 박진원 논술위원께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내용 전해주시죠. 네, 그 당정이 내년도 이제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를 오늘 가졌고, 네. 그다음에 31일에 이제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인데요. 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%로 올리기로 했습니다. 이거 이렇게 되면은 현행 24%에서 이제 1%포인트 올리는 건데, 이게 최고 세율만 올리는 안이 아니고 지금 법인세는 4개 그 과세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별로 모두 1%포인트씩 오르는 안이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. 또 하나 큰 줄기는 이제 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그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다는 건데, 이거는 이제 주식 한 종목당 50억 원 이상을 가지면은 대주주로 분류가 돼서 그 주식 양도 시에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, 이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춰서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갖고 있으면은 네.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. 뭐 아시겠지만은 다 느끼지만은 지금 법인세라는 것은 사실 보수 정부일 때는 인하를 하고 진보 정부에서는 또 인상을 하는 그런 뭐 추세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뭐 내성이 생겼다 그럴까요? 어느 정도 네. 예상을 하는 부분인데,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일단 지금 전 정부에서 했던 이른바 그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의미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. 네.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자체가 뭔가 그 민생에 대한 직접 개입이나 지원을 통해서 좀 소비를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빈곤층을 지원하는 정책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좀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로 그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 안대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면은 한 7조 5천억 원 수준의 네. 세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기업들이나 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이 주식 양도소득세 요건 관련해서는 이제 동학개미로 불리는 국내 투자자들의 반응이 네. 좀 부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렇죠. 이 박영찬 단장 보시기는 어떻습니까? 일단 정부의 법인세 인상 계획을 놓고 보면, 그것부터 따져보면 1% 깎아줘 봤더니 법인들이, 회사들이 그러니까 세금 아낀 돈으로 더 투자를 하지 않더라라는 점이 또 있고요. 예. 또 그리고 현재 세수가 많이 결손돼 있기 때문에 정부 곳간도 좀 채워야 되겠다,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. 그 한국개발연구원 KDI 네. 아시죠? 네. 거기서 이제 조사한 결과 법인세 최고 세율을 3%포인트 인하하면 경제 성장률 3.4%를 끌어올린다. 이렇게 확실하게 그 효과를 갖다가 천명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세율을 낮춰줬는데도 뭐 별다른 투자가 없더라. 이루어지지 않더라. 그런데 이 투자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. 네. 그 SK 하이닉스 아시죠? 네.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토지 보상해야 되죠. 또 용수 공급 문제가 또 굉장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투자 착수 6년 만인 지난 2월에야 착공에 들어갔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. 따라서 법인세를 낮춘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 갭을 가지고 그 효과를 지켜봐야지, 당장 지금 투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. 그래서 법인세를 올리자. 그건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온당하지 않다,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매년 10조 원 이상 법인세를 내오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52년 만에 처음으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습니다. 그게 못 벌었으니까요. 그렇죠. 네. 돈을 못 벌었으니까. 반도체 불황으로 돈을 벌지 못해서 법인세를 내지 못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? 법인세를 올려야 되겠습니까? 아니면 법인세를 낼 수 있도록, 기업들이 법인세를 낼 수 있도록 투자 의욕을 고취시켜주는 게 중요하겠습니까? 해답은 뻔하지 않겠습니까? 네.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지금 관세 협상이다, 뭐 무역 장벽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고조되는 상황에서 법인세까지 올린다. 이건 기업 죽으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.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자, 김진욱 대변인 어떻게 보니까 박영찬 단장 얘기는 이 법인세를 다시 올리면 기업들이 더 어려워지고
결정적으로 경제 성장률에 나쁜 영향을 끼칠 거라 이런 지적인데요.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건 뭐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이제 당정이 오늘 얘기한 그 취지에 따르면 지난 22년도에 법인세를 1%, 25%에서 24%로 내려줬을 때 그 법인세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 효과를 전혀 보질 못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인세 인하 때문에 가져온 세수 결손이 훨씬 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23년도에 약 한 5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있었고요. 또 24년도에도 한 40조 원 가까이 세수 결손이 있었습니다. 아마 한 3년 동안 연속으로 이 세수 결손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한 100조 원 가까이 된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법인세를 정상화시킴으로써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, 이렇게 채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. 예, 지금 처음으로 법인세율을 낮췄다가 지금 올린 것이 아닙니다. 네. 이명박 그 대통령 시절에 법인세를 25%에서 22%로 무려 3%나 내려준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랬다가 이명박 정부,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에도 전혀 이 법인세 인하에 대한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.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25%로 환원시킨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상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법인들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.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. 지금 정부가 많은 분야에 있어서 이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기업 환경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와 별도로 이 법인세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된 만큼 이 부분만큼은 다시 그 원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자 박진원 논술위원, 네.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법인세 인상이 전혀 달갑진 않겠죠. 그렇습니다. 사실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법인세라는 게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나야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뭐 많이 나지 않는데 어차피 법인세를 많이 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들도 할 텐데 문제는 지금 이제 새 정부 들어서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지난번에 통과된 이제 상법 개정안이고요. 네.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통과될 법안들이 이른바 그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이제 노동조합법 개정안.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이제 박용찬 단장 말씀하신 그런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관세 장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닥쳐오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지금 상황이라면은 이렇게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그래서 뭐 세수 인상 효과를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지는 좀 미지수라는 지적이 있고요. 또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 세수가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법인세율이 낮아서라기보다는 실제 이익 대비해서 이제 실효세율이라고 그러죠. 그러니까 실제로 이익 대비해서 이제 기업들이 납부하는 비율이 낮다.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이제 보수 정부나 여러 이제 정부를 거치면서 일종의 그 세 감면 혜택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부터 정리하는 게 먼저가 아닌가 하는 지적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